저는 원래 TGA 유동성 흡수는 조정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재무부의 전략 수정, 장기채 발행 자제, 그리고 CMB 연기, 여기에 기술적 지지 신호까지 맞물리면서 현재까지의 구간은 롱 포지션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본질적 유동성 확장이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착시 랠리라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그 착시마저도 트레이더에겐 중요한 기회라고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왜 저는 최근에 비트코인 단기적인 눌림, 일봉상 111선 부근이나 터치가 되고 난 다음에 오를 거라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쭉 상향한다고 했죠. 우상향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최근에 비트코인 숏에서 롱으로 전환을 좀 빠르게 했던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구조적 배경과 기술적 시그널을 여러분들에게 바탕으로 빠르게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조정 시나리오를 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이전까지는 단기적인 조정 시나리오, 즉 숏 관점을 보고 있었던 이유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미국 재무부의 TGA 확충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올해 3분기 동안 8,500억 달러를 수준까지 회복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빨아들여서 미국 재무부 현금 창고를 채우겠다. 즉 유동성 긴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국 재무부가 풀 때는 완화적인 유동성이 풀리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내용처럼 현금 창고를 채우겠다. 8,500억 달러까지 채우겠다라는 거는 유동성 긴축입니다. 그래서 TGA를 채워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풀었기 때문에 4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6천억 달러인 TGA 잔고에서 거의 지금 현재 TGA 잔고가 3천억 달러 정도를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3천억 달러에서 확충 목표가 8,500억이니까 못돼도 6천억 달러까지 3천억만 태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큰 조정보다는 111선 부근이나 111선 터치까지 조정이 올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혹은 제일 좋은 타점이냐고 했냐면, 자, 제가 7월 2일 날에 말씀을 들었던 브리핑 내용입니다. 이때 일봉상 61선이 이탈이 되고 여기서 일봉상 61선을 지켜주면 이전 매수세보다 더 강해졌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숏 포지션이 111선에서 익절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롱 스위칭을 해서 길게 가져가는 롱텀 작전을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보면 롱 타점 7월 2일 날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롱 타점 95K는 안 주고 가려고 하나 보네요. 약간 이때도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카 111선 이번에 터치가 되면 시즌 종료 자리라 가성비로 봤는데 장기적 롱 관점에서는 안 오는 게 더 좋긴 한데, 어제 62선이 깨지고 일봉 111선 내려오면 긴축되면서 거기서 일봉상 112선 레벨을 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지지를 해줬죠. 네, 그 위에서 지지를 해줬죠. 62선을 지켜줬죠. 이때부터 저희 이제 선물방에서는 이제 단기적인 방향성을 맞추려고 마이너스,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8%가 나 있었습니다. 네. 마이너스 18%가 나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1선이 또 한 번 오면, 물론 숏 관점에서는 TJ 잔고나 CMB 이런 것들이 긴축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게 숏 관점을 더 길게 오래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은 반대로 이게 내가 장기적으로도 111선이 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롱텀이니까 여기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가성비가 좋은 자리잖아요. 그런데 111선이 이번에 오면 안 되는 이유가, 이때 한 번 왔었죠. 깨졌죠. 한 번, 두 번, 오면 세 번 깨지는 겁니다. 세 번 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일봉상 112일선이 3번 온다라는 거는 장기 입형 3번을 터치하게 되면 그 방이 일봉상 111선이 깨지면 310 111선이까지 온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죠. 그래서 111선이 일봉상 111선이 중요한 건데, 근데 여기서 일봉상 111선을 3번 터치가 되는 거잖아요. 111선이 만약에 이제 일봉상으로도 깨지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이게 안 오는 게 장기적이게 저도 어느 정도 9월 8월 때까지는 좀 롱텀을 보는데 막 이런 머릿속을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의 속에서 제가 최근 관점에서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눌리고 가지 않고 111선까지 오지 않겠구나, 일단 오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갑자기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구조가 바뀌었냐면, 제가 원래 매크로만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매크로와 저는 차트 분석이 플러스해서 이 최종의 값이 동일하면 저는 확신을 둔다라고, 동일하면 확신을 두고 매매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매크로 관점에서는 TGA가 이렇게 하는데 차트 관점에서도 이게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시기 속에 선물이 마이너스 18%가 났단 말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제가 방향을 딱 정할 수 있었던 단기적인 방향을 딱 정할 수 있었던 사건이 7월 9일 날에 나옵니다. 어떤 얘기냐면 갑자기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CMB 발행 연기와 재무부의 공식 발언이었죠. 이 CMB가 뭐냐면 TGA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TGA 단기채를 발행을 해서 미국 재무부의 TGA 잔고가 채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기채는 한 번에 풀지가 않고 주에 뭐 70억, 30억 달러씩 경매 입찰을 붙여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학충, TGA의 학충은 CMB였어요. CMB가 뭐냐면 그냥 TGA 잔고보다 더 채우는 게 뭐냐면, CMB는 한 번에 무지성으로 채워요. 그걸 얼만큼 채우냐면 원래 7월 달에 500억 달러를 한 번에 채워요. 그냥 급작스럽게. 그래서 이 CMB를 보고 제가 이거 7월 달에 6월 달에 재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7월 초부터 CMB를 채권을 500억 달러를 이용을 해서 TG를 채우겠다. 한 번에 채우겠다. 그런 발언 때문에 제가 7월 달에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7월 초가 되니까, 이게 7월 초가 언제냐면 7월 9일이었으면 정확하게. 7월 9일 날에 재무부는 CMB 현금 관리 채권, 즉 발행을 돌연 연기합니다라고 아주 중요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몇 분기 동안 장기채 발행을 자제하고 단기채, T빌 위주로 현금 잔고를 확보하겠다. 이 발언의 파장은 상당합니다. 그때가 비트코인이 108K였습니다. 그래서 7월 9일 날에 제 코인진 무료 제 포지션을 공유해주는 선물방입니다. 제 레퍼럴 코드로 가입을 하시면 무료로 그냥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 포지션을 공유해주는 방인데 7월 9일 날에 원래 숏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때 숏을 잡고 있다가 10배 롱 스위칭 60%를 진입을 합니다. 이게 CMB가 이거 원래 7월 초에 제가 CMB 발행을 보고 TGA도 물론 있겠지만 이중적으로 TGA 학충과 CMB의 채권 발행을 통해서 이중 긴축을 바라보고 엄청난 7월 초에 한번 짧게 조정을 주고 111선이나 뭐 111선 오면 안 좋아요. 근데 이게 왔으면 아마 좀 힘든 구간이기도 했었는데, 아마 재무부가 이런 걸 알고 아마 연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CMB가 이거를 발행을 돌연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108K 가격이 아니고 이게 엄청 크게 상승해야 되는 중요한 호재가 떴었는데 그대로네. 이거 숏 들고 있다가 큰일 나겠다 라고 해서 10배 롱을 스위칭을 합니다. 60% 진입. 그래서 이때 제가 그 다음 10분 뒤에 올린 글입니다. 지금 현재 손절 가격 범위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때까지 손절 최근에 지금 가장 일주일 내에 좀 많이 혼동이 있었습니다.
7월 초부터. 그래서 7월 초에 본절 컷이 나갔고 1000불 정도 손절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1000불 정도 손절이 나갔습니다. 만약에 105K를 잡았는데 106K에 손절을 하고, 그리고 또 뭐 107K 잡았는데 108K 이렇게 손절이 계속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손실 금액이 마이너스가 18.69%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기준 112일선 도달 시 최근 손실 금액 만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이제 현재가 익절을 합니다. 본절 부근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11만 1000달러에 익절을 합니다. 실제로 7월 9일 최고점이 여기 보시면 11만 2000달러까지 최고점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제일 저희가 좀 아쉬운 게, 여러분들 제가 원래 공개방에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보통 일방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선물 포지션 방에 글을 올리면 하루 뒤에 공개방에 올려드립니다. 혹은 급격한 포지션 전환 있잖아요. 다 숏을 보고 있는데 제가 롱을 본다라는 거는 왜냐면 이런 내용들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같이 공유를 해드려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전에 저렇게 롱 포지션을 스위칭 하기 전에 109K를 제가 숏 물량을 또 추가를 했었어요.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그 10분 뒤에 새벽 5시 23분에 저배롱 포지션 및 비트코인 알트 현물 포지션 현재 고점에서 매도를 추천해 드린다. 저배롱으로 들고 가라 했잖아요. 공개방에서도 선물방 외에는 숏을 잡지 말고 저배롱을 들고 가셔라.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조금 파셔라. 고점에서 109K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는데 110K를 상회를 하죠. 110K를 상회를 하고 다음 날에 이제 제가 이제 이날에 좀 술자리가 있어서 중요한 술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한 3,000불 정도 더 오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얘기 들었었죠. 이런 제가 이제 코인진 선물방 포지션 안내 이전 공지에서 선물 롱 및 현물 비중 축소를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오후 2시에 다시 롱 스위칭을 결정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봉 111선 2차 지지 확인, 이 111선 두 번이나 지지를 받았죠. 한 번은 여기는 이탈되었지만은 여기 지지를 해주고, 정확하게 또 지지를 해주고 난 다음에 이거를 보고, 그리고 CMB 발행 연기를 보고, 예, 그래서 롱을 탔다. 그래서 롱 근거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거는 이거다. 어제 7월 9일 날에 시장에서 해차된 재무부의 CMB 발행 연기설은 공식 발표가 아닌 비공식 소식, 찌라시에 가까운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을 때 만약 해당 내용이 공식화될 경우 단기적으로 유동성 긴축 우려가 완화되며 시장에 강한 매수세 유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고, 이로 인해 단기 급등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금방 내용처럼, 그래서 아울러 새벽에 이제 미국 시간으로 얘네들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자고 있을 때고, 그리고 저도 그때 마침에 공지방을 못 올려드리, 처음 제가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숏을 보고 공개방에서도 저배롱을 타고 계시는 분들도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익절을 추천을 드렸었고, 뭐 숏을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조금 더 대응을 빠르게 못 해드렸다는 점, 도의적인 거죠. 근데 사실상 선물방에 제 포지션을 그대로 공유를 하고 싶으면 선물방에 오시면 되는데, 뭐 어느 정도 시드가 없거나 100달러나 200달러로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뭐 레퍼럴 가입 귀찮아, 아유 귀찮아 그냥 뭐 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그냥 좀 쉽게 인생 살아가려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공개방에 다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인간적인 면에서는 도의적으로 새벽에 갑작스러운 불방 등으로 인해 공개방에도 얘기를 드리지 못해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 그래서 좀 저는 뭐 어느 정도 1%라도 저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너는 왜 뭐 익절 금액만 얘기를 하냐 하길래, 저는 손실 금액도 얘기를 해준다, 다 보셔라 해서 손실 금액도 다 오픈해드리고 유튜브 영상에서도 박제를 하고 그걸 익절까지 가는 모습이 더 저는 멋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7월 10일 날에 평소대로 공개방이나 선물방이나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재무부의 급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7월 예정된 CME 채권 발행 연기 발표로 비트코인 118K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 이땐 112K였습니다. 근데 118K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 단기 저항 큰 고점이라고 봤었죠. 물론 지금도 118K가 저는 최고점, 단기적인 상승률이 다 나왔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그래서 118K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 선물방은 롱 입절 후 현재 감망 중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 이 감망을 왜 하냐면 비트코인을 타지 않고 이더리움을 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뒤에 선물 3배 롱 이더리움 매수 진입을 추천을 드린다. 제가 이제 이더리움을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12시간 봉으로 역별이 완성이 되고 저평가가 되어 있고 제 평단이 이 896일선 뚫어줬을 때 딱 탔었습니다. 근데 타자마자, 왜냐면 이 896일선은 역별에서 장기이평선 112일선, 224일선, 448일선, 마지막 최종 보스 896일선 뚫어주면 마지막으로 최종 관문으로 뚫어주는 게 역별이 끝나고 정배열로 가는 초입 구간에서 이기 때문에 제가 이더리움을 더 탔던 겁니다. 더 상승률이, 비트코인은 이미 12시간 봉상으로도 정배열이죠. 정배열 구간은 상승 추세가 이미 실현되고 있거나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역배열 혹은 역배열 저평가 구간에서 고평가로 들어서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더 먹을 게 클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더리움을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솔라나보다, 저는 이번에는 개미들이 이더리움을 많이 싫어하고 있지만은 솔라나보다 더 크게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솔라나나 1, 2, 3, 4, 4일 만에 뭐 12% 상승을 했지만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20%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숏 포지션 하고 계신 분들 혹은 롱으로 약간 포모로 느끼신 분들까지도 어느 정도 6,000불까지 비트코인도 112K에서도 타셔도 6,000불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6% 이상. 10배를 타더라도 60%를 익절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더리움도 여러분들한테 제 포지션도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잡을 사람은 잡고 이더리움 잡을 사람은 잡아라 라고 쉽게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이때 비트코인 롱 스위칭 이유와 구조적 배경, 아까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타자마자 무슨 1분 만에 1,000불씩 오르더라고 비트코인이. 보시면 1분 봉을 한번 볼게요. 1분 만에 이렇게 오르더라고. 1분 만에 타고 난 다음에 약 2시간 뒤에 6시에 1,000불씩, 이게 보통 4분 만에 4% 4,000불을 올립니다. 4,000불을 올리고 118K를 찍었죠. 그래서 저 또한 이더리움을 이제 이때 감망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때 감망을 한다는 이유가 이제 이거를 강하게 뚫는지 896일선 이더리움은 그걸 보기 위해서 했고, 좀 강하게 뚫기 전에 거래량을 봤죠. 이때 이거 뚫겠다, 이걸 이때 이전에 뚫을랑 말랑 하더라고. 이 구간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어서 물론 안착까지는 12시간 남았지만 어쨌든 요 위를 뚫는다면 내 손절가는 이 896일선 여기이기 때문에 진입가 손절가이기 때문에 이 딱 뚫는 걸 보고 타야 되겠다. 그래서 탔죠. 감망을 하다가. 그래서 이더리움을 탔던 거. 그래서 실제 수익률도 타자마자 이런 식으로 했었고, 이더리움도 2820에 진입을 했습니다. 2820에 딱 이때죠. 2820 이제 뚫는 거를 보고 바로 타자마자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얻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7,700만원 수익이었죠. 2,900달러까지 올랐을 때 이더리움이. 그리고 이더리움도 1억 3,300달러, 그 다음에 3,000불 부근에 1억 5,600달러까지 계속 존버를 하고 있다가
118K까지 제가 고점을 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11만 7,500달러까지 왔을 때 저는 이제 단기 최고점이라고 생각을 예상을 했었잖아요. 미리 118K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구간을 도달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더리움 어제 비트코인 롱 수익으로 8,600만 원 수익을 얻었고, 그리고 이더리움 1.2억 정도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OKX 선물방에서는 최근 두 번 선절 이후 본절은 당연 입절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전체 브리핑 중 현재까지 올 수익 중입니다.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올해만 500% 수익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더리움 현재가 2960달러에 올 입절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OKS방에 이더리움 수익 나신 분들 이렇게 올려드렸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갑작스런 매크로 경제가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매크로만 보지 않고 차트랑 같이 보는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매크로는 지들 뭐 꼴린 대로 바뀝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이나 뭐 저는 피해자죠. 이 재무부, 예? 미국 재무부 장관이 갑자기 말이 바뀐 것 때문에 어느 정도 혼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CMB 발행 연기와 재무부의 공식 발언이다. 그래서 7월 초 재무부는 CMB 발행을 돌연 연기를 했고, 그리고 이와 함께 아주 중요한 발언이 나왔다. 향후 몇 분기 동안 장기채를 발행을 자제하고 단기채 위주로 현금 잔고를 확보하겠다. 이 발언의 파장은 엄청나고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장에 세 가지 중요한 시그널을 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채권 공급 부담이 단기적으로 완화가 됩니다. 즉 금리가 덜 오르기 때문에 시장에 숨쉴 공간이 생긴다. 두 번째는 장기채 발행이 자제가 된다. 장기채 발행은 누군가 수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수급을 끌어올 수 있는 거는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에 대한 의도적인 걸 정부가 줘야 누군가가 장기채를 살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 장기채 발행을 자제하겠다는 얘기는 예전처럼 트럼프가 뭐 미중 정쟁이나 뭐 미중 무역 정쟁이나 그런 거를 안 할 거다라는 약간 추상적이 좀 암묵적으로 얘기를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장기채 발행 자제를 하겠다. 장기 금리 급등 리스크 해소. 이는 기술적 랠리에 매우 중요한 구조이다. 왜냐하면 장기 금리가 급등을 해버리면, 제가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났다고 했잖아요. 이게 장기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면 향후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정상화가 되었을 때 향후 미국은 6개월 내지 길어도 1년 안에 미국은 100%로 경기 침체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죠. 이 중요한 데이터. 이거는 뭐 다음 영상에 제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차로 언제쯤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고 자산 시장이 하락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T빌, 트레저빌. 단기채 중심의 발행은 즉각적인 긴축이 아니다. 단기채는 MMF 머니마켓 펀드가 돌아가면서 순환 매수하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을 실제로 흡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심적으로 봤던 이 단기채는 CMB 채권 발행이었습니다. MMF들이 T빌의 중심을 발행은 뭐 어느 정도 길게는 긴축은 맞지만 한 번의 유동성이 빨리는 게 아니거든요. 충격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단기채는 MMF가 돌아가면서 순환하기 때문에, 매수하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을 실제로 흡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이 구간에서는 일시적인 유동성 착시 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술적 신호까지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시간 봉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1시간 봉 기준으로 111선 이동 평균선에서 두 차례 강력한 지지를 받았고, 일봉상으로 61선을 완벽하게 지지를 받은 뒤 105K에서 118K까지 수직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강한 상승장에서도 이러한 111선 그리고 61선의 지지가 전환점이 되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충분한 근거가 생긴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트 분석 플러스 매크로의 토탈에서 크게 한 큐로 먹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 드리자면 진짜 긴축은 아직 오지 않았다. TGA 흡수는 분명 시장의 구조적 리스크이지만 그 긴축이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재무부의 공식 발언과 CMB 발행 지연은 시장에 단기적 여유를 준 것이고 이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명확한 상승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118K는 이미 제가 단기적이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은 다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도 무 포지션으로 하고 있고 아마 좀 숏을 각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원래 TG의 유동성 흡수는 조정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재무부의 전략 수정, 장기채 발행 자제, 그리고 CMB 연기, 여기에 기술적 지지 신호까지 맞물리면서 현재까지의 구간은 롱 포지션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본질적 유동성 확장이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착시 랠리라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그 착시마저도 트레이더에겐 중요한 기회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날에 미국 CPI 지수가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 CPI 지수의 발표에 따라서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나오겠죠. 아직 62%면 9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62%입니다. 7월 달에 또 FOMC에서는 동결이 93%인데 아직 미미하죠. 이게 70% 80%까지 올라와도 이게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할 텐데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한다라는 그런 선반영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항상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 이후에는 약간의 조정이 있었고 향후 그 몇 개월 뒤에나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연기가 돼버리면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할까요? 되든 안 되든 간에 조정은 온다라고 얘기 드렸죠. 근데 안 되면 조정이 아니고 어느 정도 조정의 폭이 더 길어지겠죠. 근데 미국이 지금 현재까지 금리 인상 고조를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미국의 물가죠. 2%대까지 잡힐 때까지 금리를 인하를 안 한다라는 파월의 연준의 강력한 오조가 담겨 있었죠. 그게 지금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금리 인상과 금리 동결을 유지를 해왔었죠. 그리고 작년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시작 이후로 지금 거의 1년 동안 동결 상황이고, 근데 물가가 저는 아마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긴축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 9월 달에 아직 CPI는 더 봐야 되겠지만은 7월 달로 봐야 되고 8월 달도 봐야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지금 7월 달에 발표하는 물가는요, 6월 달에 발표를 하고 8월 달에 발표하는 거는 7월 달 물가를 발표하는 겁니다. 예, 발표를 하는데 지금 보면 지금 7월 달이죠. 근데 6월 달에 CPI를 발표한다 했잖아요. 6월 달에 CPI 지수가 1.94%입니다. 이게 트루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연준에서 발표하는 물가와 다를 수가 있지만 트루 인플레이션 말 그대로 팩트, 미국의 사실적인 물가입니다. 뭐 그 이유는 왜냐면 뭐 후반영하는 물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저번에 얘기해 드렸으니까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7월 15일 날에 좀 단기적인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11만 8천 불 제가 원했던 최고점도 왔고, 그리고 7월달 원래 지금 오른 이유가 6월달에 핵심적인 내용만 딱 얘기하고 오늘 끄겠습니다. 6월달에 재무부가 7월 초에 CMB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CMB 긴축을 하겠다. 급작스럽게 500, CMB는 아까 말씀드렸죠. 갑자기 돈을 빨아간다고. TGA는 천천히 죽이는 거고 3분기 총 토탈에서 8,500억 달러 채우는 거고, 그 중간에 CMB가 딱 해버리면 애는 갑작스럽게 팍 다 빼가요. 언젠지 비이상적이게. 근데 이거를 제가 중심적으로 보고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6월 달에 재무부에서 7월 초에 CMB 할 거야. 총 3분기 동안 2,500억 달러를 CMB에서 빠져나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월 달은 500억 달러로 예상을 했고, 그런데 7월 초가 딱 되니까 7월 9일이죠 정확하게. 7월 말까지 연기할게. 한번 연기를 하니까 얘네들 시장 충격 안 주려고 하는 건가? 8월 달에도 연기를 시키는 건가?
트럼프도 금리 인하를 하고 얘네들이 이 시장을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네? 이러면서 연기를 계속할 수 있겠다라는 사람들이 예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달에도 연기를 할 수 있나? 라는 게 있지만은 뭐 7월 말에 실제로 지금은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시장은 이거 또 연기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그 트리거가 물가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긴축을 싹 빨아들이면서 어느 정도 9월 달에 인하를 목표로 좀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좀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더리움만 얘기 드릴게요. 조정의 범위는 12시간 봉상으로 0차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뚫어줄 때 뚫어주고 정별이 될 때 이렇게 타려고 하지만은 항상 줄달리기라면 힘을 줄 때 타는 게 아니고 힘을 빠질 때 타는 겁니다. 뚫어주고 항상 지지를 온다. 이 지지 레벨을 또 저는 이때 두 번 지지를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실제로 12시간 봉으로 보면 이때도 지지 또 오르죠. 항상 이게 확인을 하고 옵니다. 이건 거의 뭐 쌍바닥을 찍었죠. 이거는 비트코인 차트랑 같이 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옵니다. 이해되시죠? 이때랑 비슷하게 역배열되고, 그러니까 기회는 오니까 이 구간을 무지성으로 이렇게 오르는 것보다 지지를 확인을 받고 올라가는 게 더 웬만한 트레이더든 이 매수세가 강해진다. 비트코인도 똑같아요. 일봉상 제가 최저점 맞췄을 때도 다 지지를 확인받고 왔어요. 111선 뚫어줬고 223 뚫어줬죠. 지지 확인 받았죠. 그 다음에 448선 뚫어줬죠. 뚫어주고 난 다음에 지지를 확인 받았죠. 여기서도 지지를 확인받고 안 깨졌죠. 그리고 올랐죠. 그 다음에 896일선을 뚫어주고 지지를 안 받았죠. 예. 저는 언젠가는 896일선까지 온다라고 봅니다. 지금 가격은 60K입니다. 이거를 염두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지지를 확인을 못 받았습니다. 고품이 그만큼 껴져 있다. 정별이 완성이 되고 그 이후 이만큼 상승은 고품의 영역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자세한 거는 저도 어느 정도 그 뒤에 추세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물가가 좀 7월 말에 이제 본격적으로 CMB를 실질적으로 긴축을 해가는가, 조금 단타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조금 더 12시간 봉상으로 현물 기준도 뭐 지금 보면 6%예요. 마이너스 6%. 지금 타도 상관없어요. 896에서 내가 6%까지 손절을 명심을 할 것 같으면 뭐 해도 되긴 하는데 뭐 분할로 하셔도 되고, 요 구간에서 매수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이 구간이 깨지면 다 손절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분할로 하시든, 저는 이 구간은 선물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기다리고 있다. 혹은 이 구간이 안 오더라도 이 근처 부근에 5일선이나 어쨌든 이더리움을 집중적으로 보셔라. 그리고 알트코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 알트코인 빠르게 얘기 드릴게요. 저는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장기적으로 크게 상승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비트코인도 가긴 가겠지만은 알트코인들이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이 정별이 안 됐어요. 적어도 이 고점까지는, 부근까지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3천 후반대까지. 그래서 오르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난 다음에 적어도 이더리움도 112일선이 이탈할 때까지는 계속 상승 추세가 코인 시장에 유지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을 힌트를 얻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좋으니까 당연하게 이더리움 클래식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BNB, 시장이 좋아지면, 시장이 급격한 상승이 알트장이나 비트코인이 오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1위 거래소 코인이 BNB 코인입니다. 얘도 딱 0.382, 보통 알트 같은 경우는 0.5를 지지해 주진 않고 382까지 지지를 받고, 여기 때는 236까지 지지를 받았죠. 매수세가 점점 어때요? 강해지죠. 삼각 수렴 형태로 거대하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게 리플처럼 비슷해요.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896일선에서 강력하게 지금 매집을 많이 하고 있어. 오랫동안, 올해 내내 이러고 있거든요. 최고점을 찍어서 작년 때부터 리플처럼.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 코인 추천드리고, 카이아 코인,
한국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전 좋아하실 거라 봅니다. 자,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우리나라의 원화가 풀린다고 했죠. 제 쇼츠 영상 한번 보세요. 어떤 거냐면 이거는 제가 댓글 고정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가 9월 달에 만약에 하면 한국의 돈도 같이 불리기 때문에 우리 김치 코인들도 미국이 인하를 실제로 하면 우리나라의 돈이 풀리기 때문에 김치장도 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2027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세금을 먹이죠. 그러면 그 전에 김치 코인 세력들도 물량 정리를 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번 기회에 물량 정리를 크게 하고 빠져나가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좋아요와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